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4, 제곱의 합이 200일 때 세수의 곱을 계산하시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니까 보통은 이렇게 많이 둔다고 그랬죠. A-D, A, A 플러스 T 형태를 많이 두게 되고, 첫 번째 세수를 더하다 보면 3A가 24이므로 A 값이 나와요. 그럼 이 세수는 8-T, 8 플러스 T가 될 테고, 그 제곱의 합, 8-T의 제곱, 8의 제곱, 8 플러스 T의 제곱, 그게 200. 그러면 64, 64, 64 세 번이면 얼마예요? 64 세 번이면 192? 없어지고 플러스 2D 제곱은 200. 2D 제곱은 8. D 제곱은 4. 그래서 D 값은 뿔마 4인데, 뿔마 2인데, 그렇죠? 뿔마 2죠? 뿔마 2인데 뭐 의미가 없죠? 공차가 2라면 이 숫자는 6, 8, 10 이렇게 표현되고, 공차가 마이너스 2라면 10, 8, 6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세수에 어차피 곱을 계산하는 거라면 뭐 어떻게 곱해도 답은 480이더라 라는 거죠. 자, 등차 수열 AN에서 A3은 마이너스 5, A7은 마이너스 21일 때 이 수열의 첫 장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뭐 풀이가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풀이는 이걸 일일이 이렇게 변환해서 A 플러스 2D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A 플러스 6D는 마이너스 21, 얘를 연립해서 AD를 구한 다음에 첫 번째 장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장 플러스 2배 n-1d, 이 공식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고, 두 번째 방식은 등차수열이니까 이렇게 빼면 A7 빼기 A3 하면 공차가 몇 번 계산된다고요? 4번 계산된다고 했죠. 이거 한과 한 가지 차이만큼 공차가 있으니까. 그게 이 두 수를 뺀 값. 빼면 얼마인가요? D값은 마이너스 4. 그럼 D값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항이잖아요?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4N으로 갈 텐데, 3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 플러스 7 붙어야 되겠죠? 이 정도 계산되죠. 괜찮죠? 네. 1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1항을 계산하세요. A1 값 3. 15항 계산하면 되죠? 저다 1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 플러스 7, 마이너스 53. 그래서 S15는 2분의 항수 15개 곱하기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이렇게 갖고 나오면 25가 되고, 마이너스 25가 되고, 이거 마이너스 할 때 붙는 상태에서, 네. 250에 125를 더하면 375?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정답이 되고. 왼쪽 것도 괜찮아. 저거에 보통 풀이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게 하기도 하고, 오른쪽 풀이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빨리 합시다.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이 36,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이 11이면, 이건 뭐 그냥 해도 되죠. 사실 첫 번째 자체가 나온 거니까. 여섯 번째는 A 플러스 5D, 걔가 11, 36 대입하면 5D는 마이너스 25, D값은 마이너스 5. 첫 번째 36이니까 AN은 마이너스 5N으로 갈 테고, 공차니까 36 나오려면 뒤에 4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5죠. 숫자가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첫 장은 양수인데 숫자가 5씩 작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뭐가 되냐면 항이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겠죠. 양수일 때가 있고 음수가 일 때 있고. 그럼 언제까지 양수입니까? 물어본다면 5n의 값이 41보다 작을 때, 따라서 얘는 8항까지, 8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8항까지는 양수고 9항부터 12항까지는 음수가 되겠네요. 이건 나누어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항부터 8항까지 덧셈에다가 9항부터 20항까지 덧셈을 따로따로. 그럼 얘는 여기서는 그냥 1항이 첫 번째로 보시면 돼요. 1항이 첫 번째.
n에 1 집어넣으면 아까 36 나왔죠? 첫 번째. 한 8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여덟 번째 항 8.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합은 2분의 항수 8개,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걸 계산하면 될 테고. 얘는 여기서 첫 번째 항은 9항으로 봐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1에다가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20항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 그러면 59인가요? 마이너스 59?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합을 계산하는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다 양수값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 상태니까. 그럼 2분의 항수는 1부터 20까지가 총 20개인데 앞에 8개 뺐으니까 12개 남겠네요. 항수 12개, 첫 번째 항 4, 마지막 항 59. 이게 63이죠. 약분하면 6이 남고요. 곱하면 138. 여기는 여기가 합치면 44죠. 약분하면 22가 남고 곱하면 176. 둘을 더하게 되면 314. 네, 이렇게 답이 되겠죠. 여덟 번째 항이잖아요. 근데 왜 8이야? 그러고 보니까 1 아니야? 아이씨, 엄마가 계산하네. 계산하기 싫은가 봐요. 2분의 항수 8개,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 될 테고요. 그럼 여기는 2분의 항수 12 곱하기 네. 20번째 항 대입하면 마이너스 100이었고 마이너스 59가 맞죠? 네. 그럼 4 플러스 59 약분해보면 여기 4가 남죠? 4 곱하기 37 148 여기 이렇게 여기를 아까 잘못한 것 같죠? 왠지 6 곱하기 63이네요. 계산을 잘못했구나. 378이네요. 둘을 더하면 526 이렇게 3과 87 사이에 n개수를 집어넣었죠.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도록 수열 모든 항의 합이 720이래요. 이거 계산하는 건데 이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좀 불편해집니다. A1 값이 3이고 A1을 하면 되죠. B1 값이 3이고 이 수열 전체를 이제 B로 본다면 BN으로 본다면 얘는 B, N 플러스 2항이 되죠. 이게 87.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지 마. 이거 푼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게 불편해져요, 문제가. BN 플러스 2항이니까 BN 플러스 2항은 첫 번째 항 B에다가 항수 빼기 1, N 플러스 1 곱하기 공차 D. 그게 87. 여기다 이제 3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N 플러스 1 곱하기 D. 여기다 3 빼게 되면 84. 이 수열의 700, 그러니까 모든 항이 합이죠. 그럼 Sn 플러스 1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Sen 플러스 2는 2분의 항수 n 플러스 2개 첫 번째 항의 2배, 이게 첫 번째 항이 3이죠. A가 아니고 지금은 B가 첫 번째 항이니까 6 플러스 항수 빼기 1 n 플러스 1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빼야 되는 거니까 D.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84예요. 일단 84를 집어넣어요. 그럼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6 더하기 84 92 그게 720. 근데 계산해서 약분해 가는 거죠. 이렇게 뭐 약분하면 n 값이 나올 겁니다. 84가 92.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해 내가 미안합니다. 아까부터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다시 곱하면 n 플러스 2는 28, 16 n의 값은 14.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면 보신 것처럼 이제 문자식을 좀 복잡하게 정리해 가야 되죠. 뭐 엄청 어렵진 않지만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게 이게 사실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케이스잖아요. 항상 수열은 첫 항과 마지막 항을 알면
공식을 제일 간단한 공식, 1번 공식 있죠. 그걸 쓰는 게 제일 나아요. 항이 총 몇 개냐면 n 플러스 2개였죠. n 플러스 2항까지 합.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게 720. 여기가 90이었고 약분하면 8이 남고 다시 곱하면 n 플러스 2는 28, 16. 따라서 n 값은 이렇게 하시면 될 거를 아까처럼 풀면 너무 많이 가야 되죠, 문제가. 그리고 37번.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66,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이 276일 때 첫째 항부터 18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원래 정석적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6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항수 6개 가로 첫 번째 항의 2배 플러스 5d 항수 빼기 1 공차되니까 이게 66이에요. S12 2분의 항수 12개 첫 번째 항 2배 플러스 항수 빼기 1 공차 d 이게 276. 이제 약분을 해가는 거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일단 11이 남을 테고요. 다시 양면 2를 곱하면 2a 플러스 5d는 22가 되고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이제 6이 남고요. 이렇게 또 다시 약분하게 되면 6으로 약분되나요? 약분되네요. 6, 4, 24, 6, 6, 36, 46. 그래서 2a 플러스 11d 46.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6d가 빼면 16. 16이요? 14 아니야? 아니 뭐야? 24 아니야? 네, D값은 4가 됩니다. 네, 웃음만 나오네요. 네. D값 4가 나왔죠? D값 4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20 넘어가면 A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S18을 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S18은 2분의 항수 18개 곱하기 첫 번째는 2배 2 플러스 항수 빼기 1 17 곱하기 공차 4. 자,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풀이에요. 이렇게 풀어가 낸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가 낸 문제긴 한데 보세요.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만약 1항, 2항, 3항이 있어. 어떤 수열에?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항이 있고 다시 또 3개 항. 4항부터 5항, 6항. 또 이렇게 3개 항. 7항, 8항, 9항.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뤄요. 1항부터 9항까지가 이렇게 등차수를 이룬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1항부터 3항까지 합을 정리해보면 A 플러스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2D죠. 이 합이 얼마냐면 3A 플러스 3D예요. 여기는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예요. 이걸 다 더하면 3A 플러스 12D가 되죠. 여기는 A 플러스 6D, A 플러스 7D, A 플러스 8D예요. 이걸 다 더하면 3A 플러스 21D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3항까지 합, 그 다음에 4항부터 6항까지 합, 6항부터 7항부터 9항까지 합을 봤더니 이게 얼마씩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9D씩 벌어져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뭐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데 만약 그 등차수를 잘라서 3등분 했는데 그 3등분 했을 때 항의 개수가 동일하다면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이게 동일하다면 이 3개 합과 이 3개 합과 이 3개 합도 이 순서대로 뭐를 이루냐면 등차수를 이루어요. 그게 규칙이에요. 이해됐니? 그럼 봐봐. 1항부터 6항까지 합이 얼마였다고요? 66이었죠. 근데 6항부터 7항부터 그 다음 항 6개짜리인 12항까지 합이 276이죠. 잘 봐요. 1항부터 12항까지잖아요. 1항부터 12항까지 276이니까 7항부터 12항까지는 276에서 앞에 있는 6개 항의 합을 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얼마나 남냐면 210이 남죠.
276 빼기 66이니까 210. 다시 14방부터 딱 그렇게 짜맞춰 있거든요. 여기 6개, 여기 6개, 여기 6개 딱 짜맞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차이 나는 등차, 이렇게 각각 6개치 항을 잘랐을 때 그 6개짜리 항들이 각각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얼마 벌어지죠? 210에서 66을 빼면 얼마예요? 144? 그럼 이만큼 얼마가 되죠? 플러스 144만큼 등차수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354. 그럼 답은 A 1부터 A 18까지 합인 S 18은 354예요? 그건 아니죠. 66 더하기 210 더하기 354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러면 아까처럼 안 풀어도 답이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잘라서 풀었을 때 등차 수열은 그 토막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 등차 수열 규칙 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 규칙은 근데 나중에 등비 수열할 때 또 나오거든요. 간단한 예로 뭐 S10까지 합이 뭐 100이었어요. S20까지 합이 300이었어. 근데 S 그럼 30까지 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잘라서 풀면 된다. 이게 항의 개수가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10개씩. 그럼 S10까지 합이 100이에요. S20까지 합이 300이니까 S11부터 S20까지는, 아니, A11부터 A20까지는 200이겠죠. 합쳐 300이 돼야 되니까. 100씩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100씩 커지겠죠? 그럼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은 300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S30은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정답은 60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런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엄청 중요합니까? 라면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이 이거를 모를까? 학생들은 모를 수 있겠죠. 학생들은 이거를 아는 애들도 있고 이런 팁을 모르는 애들도 있으니까 학생들은 모를 수 있으나 출제자는 다 알아요. 근데 출제자가 의도한 바는 아까 처음에 풀어드렸던 그렇겠죠. 연립해서 푸는 거. 그거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물론 이것도 등차수열의 성질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풀려고 낸 문제는 사실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바꾸겠죠.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10, 여기는 항이 5개씩 벌어지잖아. 이거 10개, 얘는 5개. 그럼 안 맞는 거지. 그럼 아까처럼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방법은. 개수가 동일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개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연립편을 해야 된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만 믿지 말고 아까 처음에 풀었던 풀이를 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39번 문제.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에요. 그래서 S10과 S6의 절대값은 60으로 서로 동일하다는데 공차가 양수인데? 그럼 숫자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절대값이 같아. 절대값이 같은 거는 두 수가 진짜 같거나 아니면 부호는 반대지만 크게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두 수가 똑같은 숫자라면 이게 성립하지 않겠죠. 숫자가 달라져야 되잖아. 뒤로 가면 같이 커져야 되니까. 그 얘기는 얘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데 뒤로 가면서 항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S6은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S10은 이제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풀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맞춰서 풀시면 됩니다. 그럼 S-S6이 60, 그 다음에 S10이 얼마죠? 60 이렇게 된 거죠. 플러스 S10이 그럼 S6은 마이너스 60, 그 다음 S10은 60이잖아요. 그렇죠? 파랑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파랑?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S6은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2배, 플러스 공차 5D 마이너스 60 2분의 항수 10개 2A 플러스 9D 60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갖고 나면 6이 남고 곱하면 12가 남고, 이 둘을 연립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아래에서 위를 빼면 4D가 남고 빼면 32가 되고, 뒷값은 8이 되고, 뒷값 8을 뭐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치고 40 넘어가면 마이너스 40인데 2a가 마이너스 60이죠.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30. 파랑 구하는 거니까 일반항은 공차가 8n,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0 나오려면 마이너스 38. 파랑 구하는 거죠. a8 88 64 마이너스 38 28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장 1,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에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고, 이건 저번에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반항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일반항은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n. 그렇죠? 첫 장이 1 나오려면 뒤에 2분의 1 붙어야죠. 그래야 첫 장이 1 나올 테니까. 저번에 이제 AN을 가지고 SN 구하는 거 했었죠? 물론 SN 가지고 AN 구하는 것도 했었죠. AN 가지고 SN 구할 때는 N에 대한 2차식, N에 대한 1차식. 이 앞에 붙어 있는 거는 SN에서 AN 갈 때는 여기 있는 개수의 2배가 된다면 반대로 내려올 때는 절반이 되니까 4분의 1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창은 요 앞에 있는 제곱의 개수랑 얘랑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저번 거 복습하셔야 됩니다. 또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저번 시간 거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또 다시 나오니까. 그럼 얘랑 더하면 4분의 3. 나머지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이네요.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룹니다. 그럼 등차 중앙이 얘라는 얘기잖아요. 저기 2배, 2sn 플러스 2는 s2 플러스 sen. 대입이죠, 뭐. 2 곱하기 sn 플러스 2,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죠. 4분의 1, n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n 플러스 2. 얘는 s2, 저기다 2 대입하면 얘는 4가 되고 2 대입하면 2분의 3. 얼마예요, 그러면? 얘는 1이 됐고, 얘는 2 대입하면 2분의 3이 됐고, 2분의 5. 더하기 S2n, 저기다 2n 대입하면 이게 4n 제곱이라 n 제곱 남고, 여기다 이제 2n 대입하면 2분의 3n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2를 곱하면 여기 다 2분의 1로 바뀌죠? 얘도 2분의 1로 바뀌어서 2분의 3이 돼요. 그럼 분모 2를 지우면 되겠네? 2를 다 곱한다고 치면 n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2 5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3n 분배 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3n 플러스 6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 3n 3n 지워지고 넘어가면 n 제곱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5 따라서 n의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항 번호니까 자연수잖아요. 네, n은 5 값이 되겠더라. 거죠. 7항이 3, 12항이 마이너스 7인 등차수열에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빼면 12항에서 7항을 빼면 등차수열이니까 공차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5번이죠. 그래서 이걸 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빼는 거네요. 마이너스 10. 뒷값은 마이너스 2. 그럼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2n으로 갈 텐데, 네, 7항에 3 나와야 되잖아? 여기다 이제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가 3 나오려면 17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3이 나오겠죠? 7 집어넣으면. 이게 일반항이었고요. 그 일반항 가지고 SN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AN 가지고 SN 구하면 되잖아요. N에 대한 1차식 등차수열. 그럼 N에 대한 2차식 등차수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여기에 절반값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과 이게 17을 더한 값 16 이렇게 가겠네요. 됐죠? 자, 얘는 이제 그림을 이제 옮겨오면 가로축이 n축이고 세로축이 sn축으로 만들어져 있는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죠.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n을 묶어보면 n-16
2차 함수는 인수분해 되면 땡큐예요. 이렇게 n축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만나는 교점이 0과 16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운데 뭐에서 최대값이 나오냐면 당연히 8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n이 8일 때 sn의 최대값, n이 8이면 sn의 최대값이 나온다. 최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8. 그래서 64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공차였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냈던 일반항과 공차와 일반항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장 A에다가 첫 번장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양수가 나오죠. 근데 공차가 음수니까 전반적으로는 숫자가 처음에 이제 A에다가 N에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15예요. 숫자가 2씩 작아지죠. 13, 11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S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게 항이 양수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항이 음수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양수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값인데 양수가 나오려면 이게 몇 항까지가 최대입니까? 라는 거 묻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2n이 17보다 작은 거니까 얼마예요? 8.5? 지금 8.5보다 작은 항까지가 양수인 거니까 8항까지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수열의 8항을 계산해보면 1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S8까지가 이 수열의 합의의 최대값이에요. D부터는 값을 이제 항이 더할 때마다 숫자가 음수가 덧셈 되기 때문에 합이 작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S8까지가 최대값이니까 2분의 항수 8개 곱하기 첫 번째 항 15, 마지막 항 1. 약분하면 이게 8 남고 88, 64.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풀이는 여러 각도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말했지만 이게 풀이를 여러 가지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헷갈리게 만들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풀이의 다양성을 봐야 이쪽 풀다가 막히면 절로도 가야 되는데 너무 하나만 꽂혀서 풀다 보면 흔히 말하는 응용이 잘 안 되는 거죠. 풀이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여드리는 거지 헷갈리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몇 번 풀어줬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끝냅시다. 45번. 은재 혼자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벌써 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45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60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S6의 값이 이미 sn보다 작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S6까지 합이 다른 어떤 항까지 합보다 작다는 얘기는 S6이 최소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60이에요. 근데 점점 하다 보면 6항까지 합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6항이 음수란 얘기지. 그럼 7항부터는 양수로 바뀌니까 이때부터 더하면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A6항은 음수가 되고 A7항은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차가 정수인 거는 공차가 정수잖아. 자, 그냥 쓸게요. 이걸 뭐 따로 뭐 달리 뭐 짧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도 어렵진 않으니까. 6항 계산은 어떻게 하죠? 첫째 항 플러스 5D. 그게 음수. 7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6D. 그건 양수. 그럼 넘겨서 양변 5로 나누면 D값은 12보다 작고 이거 넘겨서 양변 6으로 나누면 D값은 10보다 크고 따라서 D는 둘 다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10보다는 크지만 12보다 작은 공차값인데 아까 처음에 공차가 이런 말이 있었죠? 정수. 그럼 D값은 11밖에 없죠. 10과 12 사이에 있는 정수값은. 문제는 공차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1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빨리 끝나는데.